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 진행을 맡은 최병욱입니다. 우리 군이 아프간 조력자 안전 이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안전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 이야기, 오늘은 특집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미라클 작전 특수임무단장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임무 수행을 위해 먼 타국에 다녀오신 만큼 코로나 시설 격리 중에 특별히 화상 인터뷰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TF장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국내 이송한 그 오아시스 작전도 진두지휘하셨는데 이번 미라클 작전으로 언론에도 많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제가 혼자 작전을 한 게 아니고 저와 같이 작전을 한 전 장병들이 같이 한 겁니다. 또 대한민국이 같이 한 것이고 전 장병들이 전군의 장병들이 저와 같이 작전을 같이 한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 미라클 작전까지 저 하나만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다음에 우리 국민, 우리 전 장병들의 능력이 그만큼 신장되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만큼 우수한 군대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하게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애초에 작전명이 미라클이었는데요. 미라클 기적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그 미라클 작전명 속에 희망 또 각오 이런 게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라클 작전 미라클로 명명되었는지요? 예, 국방부하고 합참해서 지난번에 이제 오아시스 작전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번 작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간이라는 특수한 작전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대단히 이제 어려운 작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레반 차에서 고생하는 우리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차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님께서 미라클 작전으로 명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작전 부대장인 저는 미라클이라는 것이 기적을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전하기 전에 지은 그 미라클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쓰신 글을 보니까 작전 투입하기 전에 가족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마음의 각오가 단단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전하면서 가장 그 중점을 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작전 보완하고 정신적 대비 태세에 중점을 가장 뒀습니다. 제가 떠날 때 이제 당시에 이제 카불을 제외하고는 거의 탈레반에 장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 중 또는 카불 현지에서 구출 작전 중에 저를 비롯해서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부터 군번줄을 챙기고 비장한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작전 보완을 철저히 해야 작전 성공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가족에게도 일체 비밀로 붙였습니다. 작전 보완 외에도 준비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정신적 대비 태세였는데 이번 작전에 투입된 인원들 상당수가 지난 7월에 저하고 같이 오아시스 작전 때 투입된 인원들입니다. 이 네. 인원들은 임무는 상당히 그 숙달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있을 방심이 작전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자세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협조회의 할 때부터 저부터 군번줄을 보여주면서 비장한 각오를 강조한 것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정신 자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군의 수송기하고 여러 주요 장비들이 들어갔을 텐데 듣기로는 처음에는 그 민항기가 투입되는 계획이었다고 해요. 민항기 투입에서 군용기로 바뀐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7월 2일 날 미군이 이제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다 이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아프간 정부군이 뭐 길게는 6개월 또는 뭐 1개월까지는 카불을 방어할 수 있다고
최초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초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민항기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 아프간에서 이제 가니 대통령이 탈출을 하고 카불 공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탈레반에 장악이 되면서 민항기 투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용기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라클 작전이 어떻게 수행됐는지 알아볼 건데요. 주제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 작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저한테는 불확실한 상황, 불안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할 사항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이번 작전이 총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왜 이렇게 단계를 정한 겁니까? 예, 작전을 3단계로밖에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카불 공항에 KC-330이 직접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작전은 아마 1단계로 종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카불 공항에 KC-330이라는 우리 그 큰 대형 수송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거든요. 아시다시피 KC-330 항공기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입니다. 에어버스사에서 만든 AC-330과 동일 기종인데요. 비행기가 크기 때문에 이착륙 거리가 길고 연료 소모량도 상당합니다. 카불 공항의 경우는 저도 현지에 가서 봤지만 활주로가 길지가 않습니다. 또한 주변에 산악이 높고 고도가 약 1700m로서 KC-330이 이륙할 때 산악 지역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C-330을 착륙시킬 여건 자체가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KC-330은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카불 공항에 착륙하는 게 불가능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작전을 지휘하는 제 입장에서는 카불의 일거에 KC-330을 투입을 해서 일거에 한국으로 수송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인근 국가에다가 중간 기착지를 선정을 해서 없었던 것을 선정을 해서 한국으로 3단계로 나눠서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중간 기착지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1단계로 KC-330 한 대하고 C-130 두 대를 투입하고 2단계로는 C-130 두 대로 아프간 현지인들을 카불에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셔틀 개념으로 수송을 한 다음에 3단계로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KC-330을 이용해서 수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C-130은 소형이기 때문에 항속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제한된 대공방어 능력하고 유사시 전술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불하고 이슬라마바드를 운행하는 데는 가장 적절한 항공기로 저희가 본 것이죠. 대신에 이제 비행기가 작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KC-330이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올 때 11시간이 걸렸다면 C-130은 무려 17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공군 수송기, 대형 그 공중 급유 수송기의 특성상 카불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고 또 여러 상황으로 파키스탄을 중간 기착지로 정했는데요. 파키스탄 정부와 그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잘 됐습니까? 예, 파키스탄 측하고 특히 파키스탄 군에서 많은 협조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파키스탄 측하고 최초로 협의한 것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 공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우리 국방무관 허진영 대령을 통해 협조를 했고, 제가 직접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파키스탄 무관을 불러서 중간 기착지로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제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UN 옵서버로 파키스탄에 근무를 해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프간으로 가서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이 중간 기착지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슬라마바드 공항에는 저도 현지에 가서 보았고 미리 알고 있었지만은 한국 말고도 유럽을 포함해서 10여 개국에 이용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측에서
저희들이 비행장 활주로를 이용하게 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파키스탄 정부와 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국방무관 허진영 대령의 경우는 저희가 8월 23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 8월 24일 날 어머니께서 모친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준 것입니다. 군인의 전형입니다.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 2단계 작전은 이제 다시 파키스탄을 떠나서 카불로 들어가서 조력자들을 이송해내는 것인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은 카불로 이제 들어가는 걸 텐데 이게 아비규환인 카불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어떤 겁니까? 예, 교수님 표현하신 대로 아비규환의 카불 공항에서 작전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현지인들이 도착하는 시간하고 저희 비행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도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카불 공항에는 저희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모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항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고 비행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한꺼번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총 4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시간 이내에 비행기를 이륙하지 않으면 타국의 인원들 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 중부사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각국의 비행 착륙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PPR, 영어 약자로 Prior Permission Required라고 하는데 비행 허가 시간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미 중부사에서는 한국의 요청을 모두 승인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PPR이라는 걸 요청한 시간은 8월 24일 날 08시였는데 한 번 가지고 수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조정을 하다가 8월 25일 날 12시로 조정해서 현지인들을 수송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는 있었지 않았지만 그 아주 긴박했던 상황이 막 떠오르는데요. 카불 공항은 또 미 중부사 관할이고 하니까 미 중부사에 나가 있는 한국군 협조단 뭐 이런 역할들이 막 연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시 또 그 카불의 공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C-130 2대가 이제 들어갔는데 2대가 들어가서 다시 파키스탄으로 이송하는 작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거의 조력자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 언론이나 신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C-130으로 파키스탄에서 이슬람마바드를 수송하는데 상당히 제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첫 번째 8월 24일 날 08시에 26명을 먼저 이슬람마바드로 들여보냈고요. 두 번째 이제 8월 25일 날 12시에 약 360여 명을 이슬람마바드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 C-130의 한 대 수송 인원이 최대 약 100여 명입니다. 우리 승무원까지 태워야 되려 그러면은 한 대당 약 200명을 태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C-130의 수송기 의자를 모두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앉혀서 데리고 온 것이고요. 비행기 안에 200명이 모두 타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너무 덥고 특히 신생아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동이 상당히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예. 제가 이번 기회에 그 마지막에 탔는데 저도 탈 공간이 없어가지고 겨우 그 C-130 램프문에 기대서 짐 사이에 몸을 의탁해서 나왔습니다. 이슬람마바드까지 거리가 1시간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거리가 더 길었으면 탑승객들 상당수 중에서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중간 기착지 이제 파키스탄에 1차로 아까 26명 들어왔다고 했고 또 2차로 364명 들어왔으니까 총 390명이 이제 파키스탄 중간 기착지에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3단계 작전은 이제 한국으로 이송하는 작전인데 이게 KC-330 공중급유기 한 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이것도 역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제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KC-330의 적정 탑승 인원이 270여 명인데
390여 명이 이제 탑승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저희가 최초 판단했던 인원 중에서 5세 미만이 100여 명 정도라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들이 이제 안고 온 거고요. 저희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온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승무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탑승객 인원을 오버를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이제 제대로 이륙을 했을지가 좀 걱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탑승 이륙 중량이 233톤인데 이 중에서 무려 260kg만 부족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성인 3명만 더 탔으면 수송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비행기 안에 물도 거의 다 떨어지고 화장실 5개를 400명에서 11시간 쓰다 보니까 착륙하기 직전에는 화장실에 물도 떨어지고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작전을 한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안 가고 버틴 것이죠. 감사하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KC-330의 조종사들이 신생아가 3명이 있으니까 이착륙을 할 때도 평소보다는 이착륙 거리를 늘렸다고 합니다. 혹시 있을 신생아 고막에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 건데요. 역시 디테일은 한국이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인 3명만 더 탔어도 못 데려왔다고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무사히 아프간 조력자들을 구해내기까지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을 건데요. 그 남은 이야기는 3번째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주제 화면 보시죠. 이번에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피말리는 상황 속에서 작전이 성공을 거두기까지 위기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중간중간에 탈레반 제지는 없었나요? 긴박했던 순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탈레반의 제지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인원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로 직교를 해가지고 8월 24일 날 오후에 카불 공항에 이제 북문 게이트라는 데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에 사실은 이제 호주도 있고 나토도 있고 독일군을 도와준 현지인들도 들어오기로 했는데 8월 24일 날 오후까지 아무도 들어온 인원이 없었습니다. 이게 모두 탈레반의 방해하고 제지 때문인데요. 제가 북문 게이트에 나가 있을 때도 중간중간에 탈레반 검문소 쪽에서 총소리도 났고 소금 소리도 들리는 등 상당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총성이 나는 상황에서 그 여러 국가들이 뜻을 함께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적극적인 협조를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예, 사실 이번 작전에 있어서 미국의 협조는 상당한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탈레반 검문소에서 현지인들 이동이 막힐 때마다 북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 82 공정사단 장병들이 직접 나가서 탈레반 측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측 기여자들의 이동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서 장성이 왔다는 것에 다소 놀라는 눈치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군의 계급장과 한국의 계급장 중에서 장군의 계급장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군 대위가 저한테 와서 몇 가지 물어보기에 대답을 해주면서 제 명함을 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 대대장들한테 바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미측 대대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현지인들, 여성들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저희 장병들이 검문 검색을 못하니까 미군 장병들이 검문 검색을 해줬고요. 공항 옥상에 배치된 미군 스나이퍼들을 통해서 현지인들 이동 사항을 적절히 저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북문에서 활주로까지가 이제 2km인데 미축과 나토 측에서 버스하고 트럭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2km 같은 경우를 걸어서 간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이외에도 카불 공항 이착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PPR을 저희들이 작전 기간 동안 52회를 했는데 이걸 미국이 다 받아준 겁니다. 또 이제 카불 공항 게이트 진입 시간 같은 경우도 받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철수하려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게이트 진입 시간을 미국과 협치를 하고 있는데 미측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들을 적절한 시간에 모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 측에서는 이러한 사항도 다 협조를 해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지에 가서 직접 지휘를 한 것이 상당히 좀 주요했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피군에서 저희 쪽에 많은 이제 조력을 해줬는데 본인들 부대에 한국군과 우리 그 특별기여자 400여 명이 머무를 공간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터키군 주둔지가 이제 활주로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주둔지 주변에는 테러 위협 때문에 현지인들 접근 자체를 차단을 하는데 한국군에게는 형제 국가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저희들에게 먹을 것도 가져다주고 따뜻한 커피도 주어서 작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유일하게 터키군이 준 것인데요. 평상시에 군사외교가 이번에 빛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유일한 탈출구인 그 아수라장이 된 카불 공항에서 그런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이 한국군 또 한국의 그 우수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번 작전의 성공 요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번 작전의 성공 요인은 뭐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완벽한 이제 합참의 작전 계획이 있었고요. 이를 시행할 우리 공군을 비롯한 장병들의 우수성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유관 부처는 물론이고 파키스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협조를 완벽히 해주었고요. 합참에서는 치밀하고 빈틈없는 작전 계획을 수립해 주었습니다. 공군을 비롯한 부대원들의 뛰어난 임무 수행 능력이 없었으면 이번 작전은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방국과 주변국의 협조인데요. 파키스탄에서는 공항 사용 협조를 해줬고 아프간 현지에서는 미국과 터키군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전을 보면 그 6.25 전쟁 때 흥남 철수 작전의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빅토리아 호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그 대한민국의 국방력, 외교력에 대한 세계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대단한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작전을 단기간 내에 수행하기는 어려운데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국군 전 장병이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작전 특수임무단장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해외 협력자 구출 작전, 모두 목숨을 건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출 작전명 미라클이 말해주듯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군인과 외교관 그리고 국익을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무명의 정보요원들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미라클 작전으로 확인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을 잘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